한 엄마가 SNS에 이런 사진을 올린 거예요. 다 타버린 토스트, 한쪽 양말만 신고 학교 가는 아이, 엉망진창으로 어지러진 거실. 댓글창이 폭발한 거죠. 우리 집도 똑같아요. 이게 진정 현실 육아죠. 저는 이유식에 소금 대신 설탕을 넣었어요. 완벽함이 아닌 이런 실패작을 올렸을 때 우리 아이가 7살이 됐을 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좀 순간 울컥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참 잘하고 있구나, 행복한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요 나이쯤 되는 아이들이 나는 특별하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건강하게 자기 가치감이 잘 형성이 된 거죠. 나이 20살 넘어서까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거죠. 그날 이후에 저는 완벽한 엄마가 되려는 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은 지난 두 영상에 이어서 해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엄마로서의 정체성, 가짜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완벽주의를 버리고 진짜 자존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요, 80%의 충분함이 100%의 완벽함보다 아름답다. 일본에 킨치키라는 예술이 있어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도자기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균열을 숨기지 않고 금빛으로 포장하는 거죠.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엄마가 SNS에 이런 사진을 올린 거예요. 다 타버린 토스트, 한쪽 양말만 신고 학교 가는 아이, 엉망진창으로 어지러진 거실. 댓글창이 폭발한 거죠. 우리 집도 똑같아요. 이게 진정 현실 육아죠. 저는 이유식에 소금 대신 설탕을 넣었어요. 완벽함이 아닌 이런 실패작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공감을 해주고 진정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그 엄마는 했던 거죠. 바로 이처럼 때로는 균열이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함이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도널드 위니컷 박사가 정말 혁명적인 이론을 발표했죠. 영국의 소아과 의사고요. 정신분석가입니다. 굿 이너프 마덜이죠.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개념입니다. 놀랍게도 100% 완벽한 엄마보다 80% 부족한 엄마가 아이에게 더 좋다라는 이론입니다. 80% 정도의 엄마가 아이에게 더 좋을까요? 아이가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엄마도 인간임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게 됩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저도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엄마였고요. 아이 돌잔치 준비하면서 엑셀로 체크리스트 수십 개 만들었습니다. 돌잔치 당일에 정작 아이 얼굴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사진 찍고 음식 챙기고 손님들 응대하고 이러느냐고 바빴죠. 아이가 조금 열이 있어서 찡찡댔거든요. 그거 달래면서 하느냐고 더 힘들었고요. 돌잔치가 끝나고 남은 건 피로감과 공허감이었습니다. 돌잔치와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정작 소중한 순간을 놓친 거죠. 돌잔치 생각하면은 누구를 위한 돌잔치였나, 돌잔치 행사를 위해서 내가 코스프레 했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가족들이랑 집에서 소박한 생일상 차려서 우리 아이 돌을 진정으로 축하해 줄 것 같습니다. 자존감 회복의 5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많은 엄마들이요, 놀라울 정도로 자신만의 기준이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한 엄마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의대에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여쭈었죠. 왜 의사가 되어야 하느냐고. 다들 의사나 판검사가 좋다고 하잖아요.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아이의 적성이나 흥미는 고려하지 않은 채 남들이 좋다는 기준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하루에 10분 정도 나와의 대화를 실천합시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아이에게 어떤 가치를 전해주고 싶나? 한 엄마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스스로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의 기준은 하루에 한 번은 아이와 배꼽 빠지도록 웃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요. 두 번째 단계는 15분 만에 나만의 시간을 걷는 겁니다. 이거는 고대로부터 종교로부터 전해오는 실천법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참선이나 기독교에서 묵상기도라든가 천주교에서 하는 관상기도, 이슬람의 살라트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을 자신과의 만남, 신과의 만남에 할애하는 거죠. 한 불교 신자인 어머님은 하루에 15분 참선이 하루를 견뎌내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천주교인 엄마는 묵상 시간에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종교를 가진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실 겁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으로는 사방 1m 제곱미터의 나만의 성역을 만드는 것도 추천합니다.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를 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아파트의 드레스룸을 나만의 공간으로 개조하신 분도 있고요. 이건 좀 넓은 공간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 작은 탁자를 만들어서 그 공간은 나만의 공간으로 좀 꾸며놓는 거죠. 천주교인들 같으면은 성모님 상이라든가 묵주 목걸이라든가 이런 거를 놓을 수 있고요. 그 공간에서 내가 묵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공간에 좋아하는 향초라든가 소품으로 좀 채워놓기도 하고요. 또 커튼을 쳐서 커튼이 쳐 있을 경우에는 엄마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 이런 나름의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공간 덧붙여 나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감정사전을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많은 엄마들이 감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을 잘 못하세요. 화난다, 짜증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거든요. 이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어느 엄마의 말버릇도 애가 찡찡대면 짜증난다 였어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 짜증이 났는지, 짜증난다는 감정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표현해 보세요. 이랬더니 본인 스스로 이제는 그 감정을 갖다가 명료화시키더라고요.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나 몰라라 하면 고립감을 느껴요. 시어머니가 이러저런 말씀을 하시면 내 영역을 침범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면요. 뇌의 편도체 활성이 줄어들고요. 전전두엽 피질의 활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감정 조절이 어느 정도 되고 이성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감정 일기를 쓰는 방법은요. 먼저 그날 느낀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를 1에서 10 정도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 감정이 일어난 상황과 나의 욕구를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아이가 내가 정성껏 만든 이유식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역시 짜증이 나겠죠. 아, 내가 짜증이 나는구나. 강도는 4 정도라고 표현할게요. 정확한 감정은요, 무력감과 좌절감이겠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나의 상황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구나. 내 계획이 좌절됐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속상하구나. 아이는 아이다운 반응을 했을 뿐이다. 내가 이렇게 화낼 필요는 없었는데 이렇게 정리정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디지털 딕토스를 권합니다. SNS를 좀 안 해보자는 거죠. 실제로 해보신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무지하게 불안하더랍니다. 한 3일 지나니 머릿속이 조용해지더랍니다.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졌고요. 처음으로 아이 얼굴을 카메라가 아닌 실제를 보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단계별 디톡스를 좀 권해드리고요. 1단계로는 하루 2시간 SNS 금지. 그 다음 2단계로는 주말 하루는 완전한 디지털 디톡스를 하자.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한 달에 일주일 정도를 SNS 앱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단계는요. 충분함 연습하기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자는 거죠.
매일 밤 오늘 충분했던 것 3가지를 한번 적어 봅시다.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가 엄마 사랑해 이리 말했다. 나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반찬은 별거 없었지만 가족 모두가 저녁을 먹으면서 즐겁게 얘기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아이가 내가 읽어준 동화책을 듣고 까르르 웃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죠.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남들보다 못난 것만 보였는데 지금은 내가 가진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엄마의 말씀입니다. 6개월 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실수하면 나는 나쁜 엄마야 혹은 못난 엄마야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나아가고 있구나 이리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엄마가 편안해지니 아이 또한 편안해지더랍니다. 이제는 거울을 볼 때 땡땡이 엄마가 아닌 나라는 인간 자체, 내가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기억할 말 전해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엄마는 없습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가 최고의 엄마입니다. 오늘부터 내 역량의 80%를 아이를 위해 씁시다. 20% 정도는 나를 위해 남겨둡시다. 그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